지금 이제 북한에서 오는 이런 첩보 수준의 것이 뭐 정보도 아닌 첩보 수준의 것이 이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태영호 씨나 지성호 씨가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에 좀 이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보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쟁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을 조금 편들게 된 것은 그래도 이분들은 다 북한 공포 체제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분들을 인터뷰하면 직계 가족이 굶어 죽거나 뭐 맞아 죽거나 이런 고통 속에 안 죽어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요. 90% 이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피해를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권 피해의 피해자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김세연 씨,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지금 백두 혈통이 어떻고 김일성 일가의 수령 체제에 대해서 긍정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언론인들 여러분 모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체제의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수천만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모두 언젠가는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과 한국 정부가 많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SNS를 통해서는 이것은 정말 천벌을 부른다. 이건 정말 천벌을 부른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천벌을 부른다. 이런 말을 정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건 정말 천벌을 부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 체제의 그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일성 3대 가계 우상화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영혼과 육체의 범죄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예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한국 언론이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소위 보수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막연히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김정은 유고에 대해서는 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학에서 북한 강의를 할 때 늘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금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 한반도의 상황을 표 하나로 표시하자면 저희가 거대한 과제를 갖고 있다. 한때는 남과 북이 모두 독립, 나라를 찾겠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고 또 나라를 찾고 나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나라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정당성이 있는 나라고 하나는 정당성이 없는 나라다. 하나는 공산주의와 산업화를 깼지만 산업화는 실패했고 한쪽은 민주화, 자유화, 산업화에서 모두 성공을 한 체제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백만이 공포의 통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이 북한이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합치는 통일이라는 과제 속에서 만나기 전에 지난 20년 이상 북한도 하나의 합리적인 현대 국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의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비할 수 없이 아주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서구 사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선진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지금 2016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제가 탄핵 국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법치 파괴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치 파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선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만큼 새로운 야만의 얼굴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법치가 없어지면 잘못된 개인의 일탈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면 결국은 그것조차도 반문명이고 야만이다.
제가 이런 의견을 잘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20년 이상, 30년에 걸쳐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사람이 살만한 좀 합리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김정은 시대는 그런 합리적인 체제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광현 박사님도 북한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포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포스트 김정은 시대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일이든 통일이 아니든 적어도 북한에서 수령 절대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전으로 갖고 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어도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나라, 수령 절대주의의 나라, 반문명, 반영성, 반지성, 우상화의 나라, 뭐 영원한 수령이 어떻고 주체의 태양이 어떻고 절대화가 어떻고 무조건성, 이런 것들을 국가의 통치 원리로 하는 그런 북한 수령 절대주의를 온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반인도 범죄를 지지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 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서 개인의 우상화와 가계 우상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상황을 하나의 비전으로서 선포하면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제도권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서 백두혈통이 어떻고 이런 말을 아주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소위 말하는 그런 가짜 리더십, 백두혈통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전 지금 한국 제도권, 주사파 정권, 언론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교육부 반성하십시오. 자유가 곧 인권이고 인권이 곧 자유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인권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스트 김정은 시대에 대처하는 법.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수령이 무너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더 이상 개인 우상이 없는 시대를 떠올리면 기분이 상큼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우상 숭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 참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 기독교의 10계명에 제일 처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했나 늘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은 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니면 애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뭐 하나님 아니면 불교에서는 부처님 등등 신앙의 대상도 여러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우상을 금지합니다. 우상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도 우상이 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사라집니다. 자녀조차도 그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면 고통에 시달립니다. 모든 우상은 우리가 경배하고 이고 다니고 지고 다녀야 되는 짐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포근하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요, 유쾌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상이 되기를 원했다면 나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셨겠죠. 하지만 보여주지 않죠. 사랑으로 있기 원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그런 포교? 성교? 그런 목적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모두 권리의 주체이고 자유와 인권을 갖고 있다. 저는 그것이 역사가 각 개인에게 나누어 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를 했고 박정희나 뭐 또 여러 지도자가 시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사랑이 현실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가분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계하고 시공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김정은처럼 나는 우상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원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근사하게 잘 만드는 데 성공을 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들, 이 집을 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근사한 집을 막 부수고 있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잘못됐어, 저래서 잘못됐어. 이제 뿌리도 막 뽑고 있어요. 북한의 우상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현상이 2020년 대한민국 100주 대낮에 일어날까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조성은인가요? 뭐 선거에서 대변인인가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뭐 위대하다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0년 이상 김일성 가계가 했던, 우리 민족이 가했던 전쟁을 포함한 그 엄청난 인권 유린에 대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한 상황은 지도자가 없고 믿고 따를 정당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각성된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거 부정 사태를 보면서 정말 오래된 시스템이 모두 붕괴되고 있지 않나. 저는 선거 부정도 부정이지만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던 여러 가지 계약들을 보면 이건 정말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망가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미 주인이 됐기 때문이겠죠. 홍준표 씨는 벌써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면서 갈 수 없다는 것이 참 불행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만의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사태는 만약에 부정이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덮고 그냥 넘어갔을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이번 그 선거 부정에 관련돼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뭐 물리 통계학자라든지 아니면 공학자들이 너무 거의 신비에 가까운 그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성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그런 통계라고 하셨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제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대를 겪어본 분들은 주사파 정권이 또는 주사파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쓴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가치
전쟁, 도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서문에 여러분들이 서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묘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도 변호사님을 알지만 처음 사실 들었거든요. 1980년대 가령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분신을 했어요. 10명 이상이 분신을 했고,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특히 아주 미소년이었던 그 고 김세진, 이재호 두 분을 우리가 다 열사라고 불렀는데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었어요. 도태우 변호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차례가 오는 것 같다. 그런 공포가 느껴졌다. 그래서 인문대학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김세진 씨도 미생물학과였죠. 참 순수하고 똑똑한 인재들이었는데 1980년대에 그 운동권, 그 공산주의, 그 열기 속에서 산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인 힘이 만약에 공산주의라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하나의 야만의 열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야만의 열정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부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차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뭐 귀여운 거짓말들을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선거 부정일 것입니다. 저희가 다 검증을 했는데 선거 부정이 1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합니다. 하지만 검증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공병호 TV라든지 아니면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 다 내놓고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깨끗하다라는 결론을 앞에 선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이분들을 다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영웅들과 적어도 이 선거 부정에 관련돼서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이런저런 흉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선거 부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김정은 유고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 선거 부정을 끝에 덧붙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이렇게 숫자적인 조작, 프로그램상의 조작이 있건 없건 이미 상당한 부정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 코로나 재앙을 현금 살포로 연결시키면서 이 선거 국면에서 너무나 한심을 사는 민심에 엄청난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부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조차도 미래통합당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1980년대 운동권 권력, 운동권 세대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질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희망이 없고 결국 북한과 같이 야만 사회, 신석기, 구석기 시대로 후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자를 극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우리는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정은 수령 절대주의는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김정은 수령 절대주의를 온전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천벌을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천벌받습니다. 선거 부정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도 다
엄밀 검증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